오늘도 호주의 날씨는 정말 맑고 더워요. 네, 저기 보면은 꼬맹스들과 어른들 다들 수영하고 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시끄럽긴 해요, 사실. 막 애기들도 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저기는 그 바베큐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고기 구워 먹고. 좀 시끄럽긴 한데 그래도 되게 주말 아침에 막 떠들고 그러는 소리 들으면은 생각보다 되게 기분이 좋아요. 좀 어, 아파트지만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좀 또 저 어렸을 때도 나도 아기 때 저렇게 놀았었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생각보다 기분이 좋은데, 오늘 집 얘기가 나온 김에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요. 정말 비전문적이고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는 집 살 때 뭐 아무것도 몰라서 순서가 뒤죽박죽이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혹시나 만에 하나 누군가 한 명에게 도움이 될까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저는 캔버라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호주에서 집을 살 때 일단 첫 번째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첫 번째, 모기지 브로커와 상담 대출 승인받기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왜 제일 중요하냐면은, 저희도 처음에 그 인스펙션, 집을 보러 다니는 인스펙션부터 다녔거든요. 그게 아니고 일단 모기지 브로커를 누구랑 할지 찾아내서 그 사람이랑 미팅을 하고 은행한테 프리 어프루벌이라고 대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그래야 이제 현실적으로 나는 우리 그래도 신혼부부고 나이도 젊고 하니까 1밀리언 한 10억 되는 주택 사면은 뭐 한 30년 갚을 수 있을까, 이런 살짝 너무나 희망찬 그런 꿈을 버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둘이서 몇십 년, 한 20년이든 30년이든 안에 집을 안정적으로 대출을 갚으려면은 우리는 6억에서 끝내야 된다, 뭐 6억 5천에서 끝내야 된다라는 한계점을 빨리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괜히 쓰잘데기 없는 비싼 집 가서 나 여기 살고 싶은데 뭐 다른 집도 가볼까, 이렇게 시간을 버리지 않으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모기지 브로커를 만나서 상담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인스펙션을 다녀야 되는데, 인스펙션을 무한대로 정말 들어가서 홈 스윗 홈이다. 우리가 쿠팡에서 뭐 하나 시킬 때도 1,000원, 2,000원 차이라도 마음에 드는 거 나타날 때까지 찾는데, 하물며 집은 지금 5억, 6억, 7억, 억 단위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사가지고 나 들어갈 때마다 나 대출은 이만큼이나 남았는데 이 집에서 내가 꼭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괴롭다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은 그냥 나 집 찾기 힘들어 해서 했는데 그 집에서 들어가서 살았는데 무슨 냄새가 난다든가 안 좋은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집 찾을 때까지 인스펙션을 무한대로 다니기.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났으면은 그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줄 거예요. 이 계약서는 뭐냐면은, 그 뭐 집 도면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집에서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반상회 비스무리하게 그 바디 코퍼레이트 아니면은 스트라타 미팅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관련된 서류를 쫙 주면은 이제 읽어가면서, 여기 이 집에서 반상회를 할 때 이런 게 문제가 제기됐네, 이게 문제가 있나 없나, 이게 해결이 됐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오퍼를 내는 거예요. 오퍼를 내거나 아니면 옥션, 경매에 참여를 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이런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옥션이거든요. 경매예요. 이거는 저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가서 나 이만큼에 살래, 그럼 난 이만큼 하고서 옥션이 다다다다다 올라가겠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얼마 이상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있거든요. 집주인이 나 이 정도 이상에 팔고 싶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 인스펙션을 갔는데 이 아파트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보통 그 부동산마다 이런 폼을 줄 거예요. 그래서
오퍼라고 하는데 내가 살려는 사람, 나의 정보죠. 정보를 넣고 여기다가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아까 뭐 6억 5천만 원 이상에 팔고 싶어라고 집주인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 나는 이 정도에 사고 싶어라고 내가 얼마나 사고 싶은지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우스가 옥션인 것도 있지만 아파트도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옥션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내가 한 이 정도에 할래. 그러면 집주인이 그럼 좀 더 얹어줘. 그럼 우리 이건 어떨까 하고 계속 네고시에이션 계속 협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 옥션의 일종이 아닌가. 왜냐면은 그 부동산에서도 계속 전화를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확한 금액은 얘기하지 못하지만 근데 다른 사람이 오퍼 냈는데 너보다 많이 냈어, 적게 냈어 이 정도 말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경쟁을 부추기는 것도 있고 정찰제의 느낌이 조금 아니에요. 한국이랑 좀 다른, 한국에서 제가 집을 사본 적 없지만 한국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퍼를 냅니다. 오퍼를 내고 만약에 이렇게 협상이 잘 됐어요. 그래서 협상이 잘 이루어지면은 이제 진짜로 집을 사는 그 단계에 가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캔버라는 오퍼를 내더라도 저한테 법적인 책임이 없어요. 오퍼 내고서 근데 미안, 우리 대출이 그만큼이 안 나오네 하고 나 도망갈게 하고 도망가도 할 말이 없거든요. 저희가 그 계약금을 내기 전까지. 근데 다른 주에서는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저는 캔버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캔버라 기준으로. 하여튼간에 그래서 오퍼가 협상이 됐으면은 원하는 가격에 맞춰줬으면은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서 이 계약서를 보내주고 검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모든 게 다 문제가 없어라고 얘기를 하면 보증금을 보내고 세틀먼트 데이시라고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기간이 되면은 이제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 저도 지금 요 4번 단계에 있기 때문에 5번, 6번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그래도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봐. 만약에 제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다면은 그냥 같은 반 친구가 공부는 잘 못해도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그나마 그거라도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유한다 생각하고 넘어가 주십시오. 하여튼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지부터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 눈을 살짝 낮출 필요가 있다. 현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 협상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집주인이 제시했던 가격보다 적게 사는 사람도 있고 많이 올려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또 뭐 이자율 따라서 그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집을 살려고 하면 가격이 계속 점점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집값도 좀 낮아지겠죠. 참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 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제가 맨땅에 헤딩하면서 배운 거를 살짝 한번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맨땅에 헤딩하면서 공유하는 김에 이거 그 부동산 앱이거든요. 이거 추천드려요. 이 앱에서 이렇게 가격은 얼마까지, 방은 몇 개, 화장실 몇 개, 자동차 몇 개 이렇게 다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만약에 방 2개, 화장실 2개, 자동차 2개 기준으로 제가 서치를 해보면 이렇게 지금 매물이 올라와 있는 게 보이거든요. 이 중에 하나를 봐볼게요. 지금 이 집 한번 봐보려고 봐보면은 이렇게 새 집은 아니고 조금 오래된 집이긴 한데 여기는 얼마 플러스가 아니고 집주인이 그 범위를 정해줬네요. 쉽게 생각하면 6억 4,900만 원에서 6억 7천만 원 사이, 방 2개, 화장실 2개, 집 2개, 그리고 면적은 82.7제곱미터. 그리고 집 구할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그 리빙 사이즈, 실제 그 안에 실 공간 확인이랑 코트야드, 딸려 나오는 뭐 코트야드라든가 아니면 발코니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rate body corporation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rate는 그 이제 쓰레기 같은 거 주정부에서 수거를 해가면은 저희가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수처리라든지 쓰레기라든지 그게 얼마인지
나오는 건데 이것도 생각보다 되게 비싸요. 지금 에너미니까 1년에 2,700불. 시장을 1년에 주정부에다가 270만 원으로 쓰레기 정리하고 그런 거로 다 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버리 코퍼레이트. 이건 뭐냐면은 치자면은 그 관리비예요. 아파트 관리비. 이것도 지금 호주가 되게 비싸거든요. 1년에 6,450불. 치자면 1년에 640만 원을 그 관리비로 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렌트를 살면은 렌트에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거니까 렌트에 이게 다 포함이 된 거니까 이게 모를 수가 있는데 집을 살 때는 내가 얼마나 레이트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관리비는 얼마인지를 잘 생각을 해서 내가 현재 내는 월세가 여기는 월세가 아니고 주당 내는 거긴 하죠. 주세보다 적게 들어간다면 집을 사고 많이 들어가면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랜드 텍스는 이게 제가 들어가서 살 집이 아니고 이 집을 사서 투자용으로 쓴다. 남들한테 세를 놓는다 할 때 다시 내는 돈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 이렇게 인스펙션, 집을 보러 가는 게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따로 요청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냥 따로 뭐 신청을 해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여러 사람들이 가서 우르르 보는 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면 저희만 아마 보러 가는 게 되겠죠. 그리고 집 보실 때 이제 사진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면 같은 것도 보면서 어디가 북향인지 그러면 해는 어떻게 뜨는지 너무 덥진 않을까? 아니면은 여기 버려지는 공간은 없는지 그런 거를 잘 확인을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게 아까 방금 본 집이랑 다른 집이긴 한데 지금 이 주소에 집주인이 원하는 게 639,000 이상이다라고 원하고 있잖아요. 이 property.com.au라는 곳에 가서 집 주소를 치면은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이 집의 가격이 나와요. 낮게는 이만큼부터 높게는 아마 이 정도까지 나올 건데 아마 이 정도가 맞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집주인이 원하는 게 적절한 가격인가? 만약에 집주인이 이 가격 이상을 원한다면 나는 얼마나 더 보태야 하는 건가라고 감을 잡기에 되게 좋겠죠? 물론 여기가 은행이랑 비슷하게 집값을 매겨서 집주인이 보통 살려는 가격대보다 조금 살짝 낮게 나오긴 한데요. 그래도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거를 보면서 좀 감을 잡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올라온 매물 가격이고 이게 2014년도에 얼마에 팔렸는지 2007년도에 얼마에 팔렸는지 이런 히스토리가 있으면 이런 것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눈물이 앞을 가려요. 만약에 이거 2002년도에 샀으면은 뭐 대략 3억 5천에 사서 지금 6억에 넘게 팔 수 있는 건데 뭐 어쩌겠어요? 지금이라도 부동산 시장에 제가 갚을 수 있는 깜냥이 되는 한에서 이제 제 집 마련을 하는 거죠. 준, 뭐야, 높낮이가 너무 안 맞는다. 건이가 조금 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희 이번에 유튜브 내용은 집 처음 사는 사람들한테 팁 주는 거거든요. 호주에서 집 사는 사람들이 네, 정말 도움 1도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라도 도움 될 수도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 되라고. 그래서 저희 오늘 오퍼 2개 냈잖아요. 일단 오퍼 2개 낸 소감이 어때요? 뭐 좀 이제 진짜 집 사는 거 좀 한 발 다가간 느낌? 집 사는 거 한 발 다가간 느낌? 저도 이제 진짜로 뭐가 진행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집 사는 사람들한테 뭔가 팁을 주자면은 제일 중요한 팁? 무조건 후려쳐라. 무조건 니고시에이션에서 후려쳐라. 그것도 중요하고 저는 무조건 모기지 브로커 만나가지고 맞아. 대출 먼저 알아보고 내가 얼마나 대출 가능한지부터 알아보기.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